런던 한복판 한 펍 앞에 사람 크기의 허수아비가 걸려 있었습니다. 목에 밧줄을 감고 그 허수아비 얼굴엔 한 남자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 2년 전만 해도 영국 전체가 사랑한 스타였습니다. 잘생긴 얼굴, 화려한 플레이, 스파이스 걸스 멤버 빅토리아와의 연애, 광고판을 도배하고 신문 한 면을 장식하던 이름. 그런데 이제 교수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8년 여름 프랑스 월드컵 16강 잉글랜드 대 아르헨티나. 이 경기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두 나라 사이엔 증오에 가까운 감정이 쌓여 있었거든요. 전쟁에서 맞붙은 두 나라가 16년 만에 그라운드에서 다시 만나는 겁니다.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맞대결, 그 이상의 무게였습니다. 잉글랜드 전체가 TV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경기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베컴도 그 무게를 알았습니다. 23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핵심 미드필더, 영국이 기대를 건 이름 중 하나였습니다. 경기는 처음부터 살벌했습니다. 전반전에 두 팀이 한 골씩 주고받으며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후반전 들어 긴장이 더욱 고조됩니다. 아르헨티나 수비수 디에고 시모네가 베컴을 가로막습니다. 베컴이 태클에 걸려 땅에 쓰러집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베컴의 발이 가볍게 뻗어 시모네의 다리를 건드립니다. 아주 살짝이었습니다. 건드린 게 맞는지조차 헷갈릴 정도로. 그런데 시모네가 쓰러집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극적으로 심판이 달려옵니다. 베컴은 그 자리에서 퇴장입니다. 신명이 된 잉글랜드는 혼신의 힘으로 버텼지만 승부차기 끝에 탈락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순간 잉글랜드 전체가 한 사람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바로 베컴이었습니다. 신문 한 면에 그의 얼굴이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배신자. 이 멍청이가 잉글랜드를 망쳤다. 영국 의원들이 TV 카메라 앞에서 베컴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축구 해설위원들이 앞다퉈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한 펍 앞에 교수대 허수아비가 걸렸습니다. 지금이었으면 SNS에서 실시간 트렌드 1위 베컴 관련 해시태그가 동시에 3개씩 떴을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때는 트위터가 없었습니다. 대신 신문과 TV가 쉬지 않고 글을 태웠습니다. 베컴이 영국으로 돌아와 경기장에 섰을 때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원정 경기마다 관중석에서 욕설이 빗발쳤습니다. 선더랜드 경기장에서는 동전이 날아왔습니다. 리즈 경기장은 폭력 사태가 우려될 정도여서 경찰이 맨유팀 버스를 직접 호위해야 했습니다. 23살 청년이 매 경기를 경호원과 함께 이동해야 했습니다. 23살 청년은 그 모든 걸 혼자 버텼습니다. 나중에 베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밥도 못 먹었고 잠도 못 잤어요. 완전히 박살났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는 부서져 있었어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5천만 명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내 이름이 욕으로 불릴 때 그 자리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싶은 마음, 너무나 당연한 마음 아닌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기 지고 나서 제일 가까운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 이해는 갑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일이 잘못되면 원인이 필요하고 원인은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이 베컴이었을 뿐입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발길질, 사실은 그렇게 심한 게 아니었거든요. 훗날 시모네가 직접 말했습니다. 내가 과장한 건 맞다. 레드카드는 너무 가혹한 처벌이었다. 그러니까 베컴은 억울했던 겁니다. 발이 닿긴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걸 상대방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잉글랜드가 진 건 베컴 혼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5천만 명은 이미 베컴을 재판하고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항소 기회도 해명 자리도 없었습니다. 억울하게 낙인이 찍혀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어느 순간 내가 그 일의 주범이 되어 있는 상황. 팀에서 제일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나빴을 때 내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상황. 분명 억울한데 해명할 자리조차 없는 그 막막함. 회사 단톡방에서 내 이름이 언급되는 걸 봤을 때의 그 등골 서늘함. 분명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됐냐는 생각이 드는 그 밤.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냥 다음 역에서 내려버리고 싶은 그 순간. 베컴도 알았습니다. 밥을 못 먹고 잠을 못 잔 밤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 게 맞는지 아닌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5천만 명이 다 틀렸다고 하면 나 혼자 맞다고 버티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은 방향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 혼자 나는 그렇지 않다고 버티는 게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그 외로움 속에서 사람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도망치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거나. 그래도 베컴은 다음날 다시 그라운드로 나갔습니다. 1998-99 시즌이 시작됩니다. 베컴은 그라운드로 나갔습니다.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뛰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욕설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과가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시즌 베컴은 리그에서 6골 15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그해 트래블을 달성합니다. 리그, FA컵, 챔피언스 리그, 잉글랜드 역사상 최초 3개의 트로피, 그 영광의 한가운데 베컴이 있었습니다. 베컴은 그 우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뛰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잉글랜드 축구협회가 국가대표 주장 완장을 건넵니다. 그 완장을 받은 사람이 바로 베컴이었습니다. 2년 전 나라 전체가 적으로 돌아섰던 그 남자, 교수대 허수아비의 주인공이었던 그 23살. 하지만 진짜 반전은 2001년에 옵니다. 월드컵 예선 그리스와의 경기. 잉글랜드는 지고 있었습니다. 본선 진출이 위태로웠습니다. 경기 종료 직전 공을 놓는 사람은 베컴이었습니다. 3년 전 나라 전체가 교수대 허수아비를 걸었던 그 베컴. 공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잉글랜드 전체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환호는 1998년의 증오와 정확히 같은 크기였습니다. 그의 베컴은 잉글랜드 올해의 선수에 선정됩니다. 유럽 올해의 선수 후보에도 이름을 올립니다. 3년 전 교수대에 걸렸던 그 허수아비, 그 허수아비의 주인이 이제 나라 전체의 영웅이 됩니다. 이 이야기 낯설지 않으시죠? 규모만 다를 뿐 이런 순간은 우리 삶에도 있습니다. 실수 하나로 팀 전체의 눈총을 받은 날, 무리해서 갑자기 혼자가 된 느낌, 분명 억울한데 해명할 자리조차 없는 그 막막함. 베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말로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음날 다시 그라운드로 나갔습니다. 시몬에는 결국 인정했습니다. 내가 과장한 건 맞다. 그 말이 나왔을 때 베컴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시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잉글랜드 전체의 증오를 버텨낸 남자, 그 무게를 묵묵히 지고 다음 경기로 나간 남자, 그 남자가 결국 주장 완장을 찾고 나라를 월드컵으로 이끌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그냥 계속하는 겁니다. 억울한 적이 있으셨나요? 낙인이 찍힌 것 같았던 때가 있으셨나요? 사람들이 다 내 편을 떠난 것 같았던 날이 있으셨나요? 베컴은 해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분노를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때 베컴이 했던 것처럼 그냥 내일 다시 그라운드로 나가세요. 이런 이야기가 억울했던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닿았으면 합니다. 베컴이 그랬듯이 우리도 다음 경기가 있습니다.